오늘은 드디어 신극장판의 마지막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다카포의 시간입니다. 러닝타임만 무려 2시간 30분. 다시 보는데도 장면을 찾아야 하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혹시 아직 에바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청자분이 계신가요? 저의 Q 영상을 보시고도 아직도 싫다면 이번에도 역시 좋은 시선으로 이번 신극장판을 바라봤으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은 자기 자신이 사랑해줘야지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신극장판은 마지막 극장판이었던 Q와 무려 9년 차이가 나기에 우선적으로 이전의 극장판들의 요약이 나오고 드디어 본편이 시작됩니다. 빌레는 이오기, 파로기를 고치기 위해 네르프 프랑스 지부에 도착합니다. 파로기는 팔이 없기에 팔을 대신해서 회전하는 기계팔과 기관총을 장착하고 작전에 투입됩니다. 프랑스는 이미 서드 임팩트의 영향으로 더 이상 사람이 살 지역으로 보이지 않네요. 빌레의 대원들은 프랑스에 봉인된 사도 봉인용 주저주를 재가동하여 코어화된 지역을 다시 복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봉인용 주저주란 인간을 넘어선 존재가 설계한 기술로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먼저 언어 체계를 해독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원들은 해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빌레의 움직임을 감지한 네르프가 에바 44A를 출격시킵니다. 에바 44A는 두 대의 에바를 합쳐 드론형으로 보이고 파로기는 기관총으로 이들을 하나씩 격추시킵니다. 말을 싱겁게 하긴 했지만 작화가 개질이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수는 파로기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고 결국 기관총이 과열되며 파괴됩니다. 공격수단이 사라진 걸 알아챈 에바 44A들은 파로기를 포위해서 인해 전술을 이용하여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리의 전투 센스는 뛰어났고 6탄전으로 모든 공격을 받아내며 에바 44A를 모두 터뜨립니다. 에바 44A의 개개인 능력은 정말 약한 듯 보이는데요. 그렇지 에바 44A는 미끼였고 진짜는 매복해 있던 에바 4444C와 에바 44B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에바 4444C는 과거에 제5사도를 잡을 때 사용했던 양전자포를 개조하여 만든 듯합니다. 그리고 에바 44B는 하체만 있는 에바 2대 사이에 충전용 발전기가 장착된 모습입니다. 아마도 양전자포를 충전하는 데 필요한 에바 같습니다. 이를 보고 리츠코가 설명을 하는데 이들은 바티칸 조약을 위한 사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바티칸 조약은 모든 국가는 에바를 3대만 보유한다는 조약인데 지금 나오는 개조된 에바들을 보면 모두 색깔이 국방색처럼 보이는 걸 보니 어느 지부에서 군사 목적으로 만든 에바들을 네르프가 탈취한 건 아닌지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내용으로 돌아와 에바 44B가 충전을 하기 시작했고 에바 4444C가 그 에너지로 포격을 준비합니다. 근데 숨어있었으면 거기서 그냥 쏘지 왜 굳이 기어나와서 쏘는 거지? 암튼 빌레도 방어 태세를 갖췄고 충전을 끝낸 에바 4444C의 포격을 정통으로 받습니다. 포격의 위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고 이전보다도 훨씬 강해진 위력으로 전함 8대를 한방에 뚫어버립니다. 위기의 순간 에바 8호기가 등장했지만 2차 공격을 준비하는 개량형 에바들 사태가 심각해지죠. 저 위력을 연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합니다. 마리는 에펠탑으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에바 4444C는 촉수를 이용하여 막아보려 하지만 에바 8호기는 부스터를 이용하여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에만 몰빵한 개조형들은 마리의 공격에 격파됩니다. 이래서 공수 밸런스가 중요한 거겠죠. 8호기가 개조형 에바들을 막음으로써 사도 봉인용 주저주의 해석을 끝마쳤고 코어화된 도시들이 원래대로 복구됩니다. Q를 보면서 창이 없으면 힘들 줄 알았던 세상 복구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지역이 복구됨에 따라 네르프 프랑스 지부도 복구됐고 2호기를 전면적으로 복구하기 시작하고 8호기의 팔도 새로 만들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는 신지가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간다고 말합니다. 포스 임팩트 때 끌려나온 검은 달이 지상에 기울어진 모습으로 방치됐습니다. 근데 달보다는 못이나 잔해 형태로 보이는데 이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도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비교해보니 꽤나 그럴싸하네요. 그리고 인피니티가 되지 못한 존재들이 머리만 제거된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를 토대로 지금 장면의 의미를 해석해보자면 머리는 지능을 뜻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전 Q에 나왔던 릴리스의 형상의 얼굴에 인피니티들이 몰려있던 형상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릴리스에 몰려든 이유는
머리가 잘려 이성이 아닌 본능에 의존하고 있고 자신들의 시조인 릴리스에게 돌아가려 한다 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으로 돌아와 구조 포인트로 향하던 세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구조가 되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 아기를 안고 있는 토우지의 집에서 깨어납니다. 그곳은 제3마을이라는 곳으로 사도 봉인용 주저주를 사용하여 임팩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땅으로 사람들은 이곳에서 다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는 크레딧이라는 자선단체를 만들어 생존자들에게 물자를 보급해주고 있었고 레이는 새로운 것들을 보며 백침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고 토우지가 레이와 신지에게 밥을 내오지만 신지는 여전히 포스트 임팩트의 충격이 큰지 구석에 짱 박혀 있습니다. 토우지의 아내는 이전에 반장이었던 히카리였고 켄스케도 등장하며 원작의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아까 세 사람을 구해준 건 켄스케였고 신지를 자신이 돌봐주겠다며 데려갑니다. 켄스케는 판자와 열차를 개조하여 생활하고 있었으며 그곳에는 아스카도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스카는 나체의 상태로 신지를 보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전에 레이도 신지에게 나체를 보여주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혹시 이게 아스카가 복제품이라는 복선? 그리고 이걸 계기로 켄스케랑 아스카가 사귄다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앞에서 다른 남자한테 나체를 보여줄까요? 그리고 타올을 건네주는 거 보면 연인보단 부녀지간 같이 보입니다. 신지도 별 감흥 없이 보고 있다가 갑자기 놀라는데 그 이유는 나체를 봐서가 아닌 바로 아스카의 목에 있는 DSS 초커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아스카도 위험인물로 간주하는 것 같네요. 신지는 이걸 보고 카오루가 생각나는지 구토를 합니다. 이걸 좀 깊게 들어가자면 아스카의 벗은 몸을 보고 반응을 안 하는데 목에 있는 DSS 초커를 보고 반응을 한 걸 보면 아스카의 나체는 인간의 욕구, DSS 초커는 죽음이라고 놓고 본다면 신지는 삶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 없지만 죽음에 반응하는 걸 보면 신지는 죽고 싶지도 살고 싶지도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죠. 내용으로 돌아와 아스카는 이런 신지를 냅두라고 하는데 켄스케는 이런 신지를 보며 보듬어 줍니다. 중간 없이 정오하는 부류와 사랑하는 부류만 나오는데 이전에 나왔던 미사토 같이 속사정이 다른 성격이 나오면 좋겠네요. 내용으로 돌아와 아스카는 사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잠드는 것조차 못하는 듯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히카리는 레이에게 인사를 하는데 이전의 레이와는 다른 레이이기에 이름이 없는 상태라 그냥 판박이라고 불러버립니다. 저는 편하게 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레이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농촌 생활을 도와주며 사회에 녹아들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카리와 같이 지내는 것과 농촌을 배우는 것으로 보아 레이는 어머니에 대해서 배운다는 연출 같네요. 레이는 감정은 없지만 신지에 대한 모성애가 있는 상태이며 그래서 레이가 히카리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때 어린애들한테나 말할 법한 말투로 말한 이유도 이게 엄마의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극장판에서는 이전과 신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이전에는 겐도와 다른 어른들처럼 강압적으로 타지 마라를 신지에게 강요했다면 이번에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신지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암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이의 농경 생활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마치 지브리를 보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넣은 장면이 아닌 뜻이 있다는 걸 알고 보니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내용으로 돌아와 신지는 여전히 말 한마디 없는 페인의 상태이고 현실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스카는 이런 신지를 보며 입으로 빵 같은 걸 쑤셔 넣는데 빵을 쑤셔 넣으며 넌 릴림의 모조품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아스카는 더는 릴림의 모조품, 즉 인간이 아닌 사도화가 진행된 어느 개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지는 결국 가출을 감행했고 찾아간 곳은 예전 네르프에 기억났고 펜펜처럼 보이는 펭귄은 번식을 해서 잘 살아가고 있고 해가 질 때까지 신지는 가만히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아스카도 내심 걱정됐는지 뒤에서 잠시 지켜보고 돌아가죠. 그날 밤 레이가 아스카를 찾아와 신지의 위치를 물어보고 아스카는 위치를 알려주며 신지를 향한 호감은 모두 프로그램된 거라고 비꼬지만 레이는 개의치 않습니다. 다음날 신지는 여전히 혼자 그곳에 앉아있고 호수를 바라보는데 레이의 환상을 본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무언가 일이 시작되기 전에 레이의 환상이 나오는 연출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시점도 뭔가 시작된다는 신호. 레이는 테이프를 먼저 건네주지만 그걸 던져버리는 신지. 테이프는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듯한데 이걸 던진 걸 보면 신지의 현 상황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듯 보이죠. 그런 신지의 옆에 레이가 빵 같은 걸 내려놓습니다. 이걸 던질 수 없죠. 왜냐, 신지는 아직 죽기 싫기 때문입니다. 레이는 신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닌 어머니의 자세로 신지 스스로 삶을 선택하길 기다려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신지는 스스로 삶을 선택하며 변화를 꾀할까요? 신지는 그날 밤 울며 빵을 먹죠. 신지는 스스로 삶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고 레이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으며 신지는 삶을 선택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곳에 머무릅니다. 묵묵히 기다려주는 아스카와 레이. 하지만 아스카는 지켜보다가 갈 뿐이고 레이는 곁에 있다가 가죠. 아스카는 이제 진짜로 정실에서 멀어진 듯 보이는 모습입니다. 레이는 신지에게 왜 마을로 다시 돌아오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신지는 드디어 영화에서 처음으로 입을 뗍니다. 신지의 멘탈은 여전히 붕괴된 상태로 보이며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 같습니다. 신지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에게 왜 이렇게 친절하냐고 묻습니다. 지금의 신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레이는 이런 신지에게 신지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지에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신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오열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고생했을 신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쓰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신지를 보고 아스카가 후련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DSS 초커를 보고 토를 한 신지를 위해 머플러로 가리는 센스. 어떻게 포기하라는 거야? 잇! 내용으로 돌아와 다음날 신지는 이제 마을의 일원이 되어 켄스케이를 도와주러 갑니다. 켄스케는 신지에게 사도 봉인용 주저주에 관한 설명을 말해주는데 정확한 이름은 상보성 결계 정화 무효 방지 장치. 어우, 겁나기네요. 이 장치의 역할은 L 결계 밀도가 높아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을 다시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 물건은 최근 인피니티들이 몸을 일으켜 어디론가 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 장치가 있는 한 마을로는 침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걸 차치해도 상당히 섬뜩하네요. 한편 레이는 신지에게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날 밤 아스카가 레이의 소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레이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조정을 받지 못했기에 몸에 이상이 생겨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토우지는 신지 보고 이미 충분히 싸웠으니 마을에서 같이 지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직전의 극장판인 큐와 신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네요. 그리고 켄스케가 아버지의 묘를 찾으며 신지에게 아버지와 대화 많이 하라고 하는데 이 아빠 겐도입니다. 그리고 켄스케는 신지를 연구실에 데려가는데 오염된 대지를 정화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빌레는 세계를 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양산하는 데 성공한 듯 보이고 사도 봉인용 주저주로 세피로트의 나무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는 카지 류지라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딱 봐도 미사토와 카지 사이에서 나온 아이 같네요. 켄스케는 돌아가며 류지에게는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고 아버지인 카지는 서드 임팩트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켄스케는 아스카에게 분더로 복귀할 때 토우지의 가족 사진과 편지를 토우지의 여동생인 사쿠라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한편 레이는 점점 몸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눈물을 보입니다. 또 파에서 아스카처럼 점점 행복해지려고 하니 없애려고 하네요. 다음날 레이는 히카리에게 편지를 남기고 사라졌고 마지막으로 신지를 만나 테이프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름은 다른 건 떠오르지 않는다며 역시 아야남이라고 합니다. 레이는 자신의 이름을 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삐삐 소리가 나며 신지와 멀어집니다. 레이는 신지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전합니다. 심어놓은 모를 수확해보고 싶었다고, 토우지 부부의 아이를 더 안아주고 싶었다고, 좋아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었다고 말이죠. 이 말을 끝으로 플러그 슈터가 점점 하얗게 바뀌더니 신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LCL로 바뀌어버립니다. 레이가 죽으며 작은 십자가가 나왔는데 이는 아담 혹은 사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돌아와 LCL로 변하는 레이라도 안고 싶었던 신지. 레이가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눈물이 납니다. 신지는 당연히 슬퍼하긴 하지만 이전처럼 멘탈이 터지는 연출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어떠한 죽음도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철이 드는 것처럼 말이죠. 신지도 정신적으로 드디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지는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까요? 뷰레가 만든 크레딧은 제3마을에 줄 보급품을 정비하는데 겐도와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희망자들이 분더에서 내립니다. 켄스케는 이 장면을 녹화하며 아스카도 갑자기 찍는데 아스카는 싫다며 카메라를 치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켄스케가 오늘만큼은 기록을 남겨두고 싶다고 말하자 칭칭거리며 그러던 거라고 말한 아스카. 이걸 보니 아빠가 귀여운 딸을 촬영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됩니다. 그때 갑자기 카메라에 등장한 신지. 레이의 죽음으로 성장한 신지가 자신도 빌레에 합류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자신이 아버지에게 가겠다는 의지겠죠. 아스카는 규칙이라며 스턴건으로 신지를 기절시키고 들어갑니다. 이전에 무시하고 도망간 게 원인이겠죠. 눈을 떠보니 눈앞에는 사쿠라가 있었고 바로 뺨을 갈겨버립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울어버리는데 아스카는 이를 보며 마누라냐고 말합니다. 신지의 목에는 DSS 초커가 없는 모습입니다. 아스카는 켄스케에게 받은 토우지의 사진과 편지를 전달해줍니다. 그 시각 내부에서도 신지가 다시 돌아온 것에 의견이 분분한데 유가족들도 있기에 싫어하는 건 당연한 상황. 심지어 한번 배신을 한 그였기에 더욱 그랬죠. 한편 빌레와 분더는 애매하게 끝난 포스 임팩트를 저지하기 위해 우주에서 다시 한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아스카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며 폭탄이 늘었다고 말하는데 에바 파일럿들은 방을 따로 쓰는 걸로 보이며 파일럿들의 방에 폭탄을 설치해둠으로써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방에는 마리가 있었고 마리는 아스카 보고 공주님이라며 반가워합니다. 한편 미사토와 리치코는 분더 내부에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유전 정보가 모인 방에 있습니다. 미사토는 이 방에서 카지와의 추억을 자주 회상하는 듯 보이죠. 미사토는 분더는 원래 방주로 제작됐지만 그 힘을 네르프 선멸과 임팩트를 저지하는 데 사용할 거라고 합니다. 한편 네르프는 포스 임팩트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본부를 검은 달로 띄워 남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겐도는 아담스의 그릇에 파일럿으로 탑승시킬 4명의 아야나미 시리즈의 개량형인 어드밴스트 아야나미 시리즈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제13호기는 창이 2개가 박힌 상태로 봉인됐으며 겐도는 이 제13호기를 기동시켜 다시 한번 임팩트를 일으킬 생각입니다. 호조의 말을 들어보면 레이가 신지의 앞에서 죽게 한 것도 겐도의 계획 중 일부인 것 같은데 자신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뀐지 알아달라는 걸까요? 마리는 아스카의 머리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아스카는 다른 데는 안 자라는데 머리만 자란다며 푸념 중인데 마리는 이를 보고 머리에는 신, 추악함, 번뇌가 들어있지. 혼란스러운 인간의 마음의 상징이야 라고 말하는데 여자들이 머리를 자를 때 많이 하는 말들이 있죠. 바로 분위기 전환입니다. 머리를 자르는 장면을 굳이 넣은 이유는 아마 아스카가 이전의 번뇌들은 모두 떨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닐까요? 내용으로 돌아와 네르프 본부와 검은 달은 세컨드 임팩트의 폭심지인 갈보리 베이스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곳에는 5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4명의 아담스와 카오루 같습니다. 올곧게 있는 4개의 십자가는 아담스를, 쓰러져 있는 십자가는 죽은 카오루를 뜻하는 듯합니다. 겐도는 여기서 포스 임팩트를 시작하려고 하고 코조는 여기까지는 제레의 시나리오라고 말하죠. 빌레도 이를 눈치챘고 분더를 기동시킵니다. 분더는 제13호기를 막을 정지신호 플러그의 조립을 완성했고 분더에는 네르프 본부를 박살낼 무인 유도탄을 설치합니다. 포스 임팩트까지 앞으로 몇 시간 남지 않았고 동료들을 기리기 위해 대원들은 반다나를 팔에 맵니다. 미사토도 카지의 반다나를 팔에 매는데 서드 임팩트 당시를 회상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릴리스는 이미 몸을 회복해 거대해졌는데 마크6가 목을 자르고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카지는 그때 미사토에게 자신의 반다나를 주는데
리츠코의 팔에는 이미 반다나가 감겨있는 것과 미사토가 깁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니어 서드 임팩트 직후에 일어난 일이 아닌 조금 지난 시점 같습니다. 아마 네르프와 빌레의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카지는 미사토와 작별하게 되는데 미사토는 임신만 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따라갔을 거라고 말합니다. 비행선의 마크를 보시면 마커로 덧칠해져 있는데 빌레가 만들어진 이후의 시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자 소설을 쓰셔야 합니다. 여기가 가장 궁금한 14년의 공백 중 가장 큰 이벤트이기 때문이죠. 내용으로 돌아와 아스카와 마리는 신형 플러그 슈트를 입고 에바들의 기동을 준비합니다. 마리와 아스카는 출격 전 신지를 보러 오는데 마리는 초면인 신지에게 밀착해서 통성명을 하는데 가까이 붙은 것도 부담스러운데 갑자기 냄새를 맡더니 어른의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말이 아스카는 그렇게 쉽게 안 바뀐다며 아직 신지를 믿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이 그날 왜 때리려고 했는지 알겠냐고 묻습니다. 아마 큐에 이 장면을 말하는 거겠죠. 신지는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고 결단력도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아스카는 신지의 말을 듣고 조금 성장했다고 말하죠. 이건 갑자기 바뀐 신지의 성격이 아닌 걸 저희는 이전에 레이의 죽음으로 이미 봤습니다. 억지스러운 설정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리고 아스카도 마지막이라는 듯이 말을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말해줄게. 언젠가 먹었던 네 도시락 맛있었어. 그때는 신지를 좋아했던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먼저 어른이 돼버렸어. 그럼 순서대로 속뜻을 추측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못 볼 거야. 어린 모습에 너도 괜찮았어. 그래서 예전부터 너를 좋아했어.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어긋났어. 잘해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으로 돌아와 마리는 신지에게 잘하고 있다며 위로를 해주고 나가고 신지는 침묵을 이어갑니다. 신지는 진지하게 지금 상황을 생각 중인 듯하고 어른다운 진중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때 DSS 초커가 있던 자리를 만지자 카오루가 등장합니다. 카오루는 신지에게 인연이 널 이끈다며 말하고 사라지죠. 이는 신지가 헛것을 본 게 아닌 이전의 일을 떠올리며 위안을 얻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내용으로 돌아와 드디어 최종전 야마토 작전이 시작됩니다. 분더는 남극을 향해 발진하고 유전 정보를 담은 물체를 우주로 사출합니다. 분더는 금방 임팩트 폭심지에 도달했고 결계로 보호받는 바다 표면을 부수며 나아갑니다. 이때 무언가 분더를 공격하는데 그건 다름 아닌 코조가 이끄는 동형 2번함 에를레중이었고 코조는 미안하다며 겐도의 꼬장을 좀만 더 받아달라고 합니다. 분더도 나름의 반격을 해보지만 에를레중이 너무 강력하네요. 그렇게 분더가 점점 코너로 밀리는데 분더는 이를 피해 바다로 잠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다에는 3번함 에르프 진대가 있었고 바다에서도 얻어맞고 있습니다. 이젠 갈 곳도 없는 상황. 분더는 에르프 진대와 충돌 후에 위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지상으로 다시 올라온 분더는 에를레중의 사격을 AT필드로 방어하며 네르프 본부에 유도탄을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검은 달로 아래로 이동하던 네르프 본부는 유도탄에 직격당해 제13호기가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이어 수만 대의 에바 MK7 시리즈들이 분더를 막기 위해 쏟아져 나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신 에바 2호기와 8호기가 네르프 본부로 강화를 시도하며 에바 MK7들을 저지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보면 그냥 해골처럼 된 걸로 보아 마구잡이로 만든 에바들 같네요. 하지만 지성은 있는 건지 명령인 건지 갑자기 한데 모이더니 드릴 같은 형상을 한 후 두 대의 에바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리고 신 에바 2호기와 8호기는 AT필드를 전개하여 이들을 격파하고 네르프 본부에 무사히 착륙합니다만 이번에는 8만 달린 에바가 프로그레시브 나이프를 들고 두 대의 에바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호기는 무기가 많고 무겁기에 고전하지만 8호기가 날렵하게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그렇게 신 2호기는 제13호기가 봉인된 장소로 이동했고 제13호기에게 신호 정지용 폴러그를 박아서 없애려 하지만 갑자기 AT필드가 생기며 공격을 저지합니다. 제13호기는 AT필드가 없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건 신 에바 2호기가 제13호기에게 겁을 먹고 AT필드를 전개한 것이었죠. 한편 분더와 전투를 벌이던
에를레준과 에르프 진대가 공격을 멈추고 갈보리 베이스로 내려갑니다. 갈보리 베이스에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치천사를 형상하고 있는데, 치천사는 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을 보좌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는 천사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치천사를 형상하고 있다는 것이면 갈보리 베이스가 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장소임은 틀림이 없네요. 내용으로 돌아와 네르프는 검은 달을 이용해서 롱기누스의 창을 만든 뒤 가프의 문을 열고 포스 임팩트를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사토가 어나더 임팩트라고 말하는 걸 보니 제레의 시나리오와 다른 또 다른 임팩트라는 걸 암시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편 아스카는 여전히 AT 필드의 고전 중이었는데,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최후의 방법으로 사도의 힘을 사용하려 합니다. 모든 리미터를 해제하고 난대를 뜯어내더니 코드 트리플9을 발동시키고 눈에서 사도 봉인용 추저주를 뽑습니다. 신 2호기 몸에 엔젤 블러드를 주입하면서 데미지를 입은 것이 복구되고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엔젤 블러드는 사도의 피일 것 같습니다. 각성한 2호기는 제 구사도처럼 등에 팔이 2개가 더 생기며 제 구사도로 인식됩니다. 이걸 보니 지금의 아스카는 제 구사도에게 침식당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로 각성한 2호기는 제 13호기에 AT 필드를 찍고 신호정지 플러그를 박으려 하는데, 위기를 느낀 제 13호기가 기동을 시작하며 2호기의 공격을 쉽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제 13호기 내부에 있던 오리지널 아스카가 나타나고 앞에 있는 아스카를 흡수하려 합니다. 와, 설마 했지만 아스카도 진짜 복제품이었네요. 오리지널은 아스카에게 하나가 되자고 말하는데, 아스카가 DSS 초커를 주며 융합은 안된다고 말하지만 오리지널은 신경도 안쓰고 순식간에 융합한 뒤 사라집니다. 그렇게 2호기는 터지며 소멸하고 9호기와 비슷하게 생긴 에바가 분더 위에 안착하더니 분더를 다시 한번 해킹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그 해킹을 막지 못하며 조종당하고 마는데, 인공적인 릴리스를 재현시키며 임팩트를 일으킬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겐도가 신처럼 공중부양을 하며 분더에 올라탑니다. 겐도는 미사토에게 분더를 예정대로 임팩트를 위해 사용한다고 말하자 리치코가 원작과는 다르게 머리를 쏴버립니다. 근데 뒤통수가 터졌는데 그걸 주워서 머리에 담습니다. 진짜 개징그러워서 스킵했네요. 겐도의 안경이 벗겨지더니 겐도의 상태가 이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겐도는 이미 네부카드네자르의 열쇠를 사용한 거였고, 신과 인류를 모두 융합하는 보안을 진행하기 위해 아야나미와 시키나미를 준비한 거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제13호기 안에는 레이와 아스카가 들어있겠네요. 제13호기는 2호기의 플러그를 먹어버리고 각성을 하며 포스 임팩트가 바로 시작됩니다. 갈보리 베이스에서 인피니티들이 쏟아져 나오며 지상을 덮기 시작했고, 겐도가 임팩트의 목적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컨드 임팩트는 바다를 정화했고, 서드 임팩트는 대지를 정화했고, 포스 임팩트로 영혼을 정화할 거라고 합니다. 정화는 좋은 뜻인데 여기서 정화가 맞을까요? 심지어 이 포스 임팩트는 미사토의 아버지가 구상한 것이라고 합니다. 덧붙여 지혜의 열매를 먹은 인류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에게 멸망하는 것, 두 번째는 사도를 제거하고 지혜의 열매를 버린 후 인류 스스로 사도, 즉 신같은 존재로 진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네르프는 인류를 사도로 진화시키는 인류 보안 계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류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가 될 것이냐, 정화가 될 것이냐. 미사토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었고, 겐도는 정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겐도는 눈에서 빔을 쏴 분더를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초호기를 회수합니다. 그 후 겐도는 제13호기 안으로 들어가 제13호기와 동화되어 초호기와 같이 가프에몬으로 들어가 마이너스의 우주로 향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인피니티들이 대지를 뒤덮기 시작했지만 다행히 제3마을은 사도 봉인용 주저주가 있기에 버티고 있긴 합니다. 리치코가 가프에몬 너머는 마이너스의 우주이기에 모든 것이 허상이고 현실에서는 관측이 불가능하며 분더로 관여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 앞에 신지가 자신이 에바에 타겠다고 말합니다. 미사토는 겐도와 싸우는 건데 괜찮냐고 물어보고, 신지는 자신의 실수를 수습하겠다고 말하고 DSS 초커를 자신의 목에 채운 뒤 싸울 준비를 합니다. 신지도 신지지만 안노 감독도 여기서 자신이 책임지고 에반게리온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도 느껴지는 결의가 가득한 장면이네요.
하지만 신지가 에바에 타는 걸 극도로 꺼리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총으로 신지를 저지하려 하지만 미사토가 대신해서 맞아줍니다. 미사토는 신지를 믿어달라고 말하며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신지의 앞에 마리와 파로기가 나타납니다. 파로기는 직전에 MK9A를 흡수하였기에 마이너스의 우주에서 차원을 넘나드는 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마이너스 우주에 도착했지만 제13호기는 양자도약 중입니다. 제가 물리학은 잘 모르고 봐도 요약을 못하겠어서 제 식대로 얘기해보자면 현재 제13호기는 현실과 허상 그 중간 어디선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마이너스의 우주를 떠돌며 순간이동을 하는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내용으로 돌아와 신지는 갑자기 초호기의 엔트리 플러그로 향하는 포탈을 열어버리는데 신지는 지금 양자도약 중인 제13호기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신으로 각성하지 않은 신지가 갑자기 양자역학을 이해한 게 제 머리로는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 넘어가고 포탈로 들어가려는 신지를 보고 마리는 반드시 찾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지는 포탈에 들어갔고 그곳에 있는 건 다름 아닌 조종석에 앉아있는 장발 레이. 이 레이가 이전에 신지가 구했다고 생각한 레이 같고 머리가 긴 이유는 당연히 시간이 많이 흘러서겠죠? 신지는 자신이 처리하겠다며 초호기를 조종하기 시작했고 잘림팔이 재생하며 제13호기의 목을 졸라버립니다. 드디어 겐도와의 최후의 결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결말은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요? 신지의 싱크로는 여전히 0이었지만 이는 무한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낸 것이었고 신지는 제13호기를 공격하면서 겐도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지만 겐도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며 초호기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치고받던 그들은 마이너스 우주 안에 있는 골고다 오브젝트로 떨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천장에서 깨어나는 신지. 처음 겐도와 마주한 구도로 똑같이 마주하고 이 공간은 신지의 기억 속 공간이었고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어 LCL로 구체화를 시킨 허상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겐도는 신지에게 무의미한 저항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신지는 무시하고 초호기에 타며 저항을 계속해 나갑니다. 제13호기는 롱기누스의 창, 초호기는 카시우스의 창을 들고 결투를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전투 중에 건물들이 부자연스럽게 무너지고 튕겨나간 벽에는 천같은 재질로 막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하나의 세트장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루먼 쇼가 생각나는 그런 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미사토의 집으로 바뀌고 전투를 이어나가는데 초호기가 날아가며 벽이 부서지는데 촬영장 세트장이 나오네요? 제가 여기서 설마한 건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자체가 극중국인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극중국이란 작품 안에 또 다른 작품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지금 겐도, 신지를 포함한 모두는 그저 연기를 하고 있다는 셈이 되긴 합니다. 내용으로 돌아와 둘의 싸움은 도저히 결판이 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둘의 본질은 똑같기에 같은 상황만 반복될 뿐입니다. 겐도와 신지도 이를 깨닫고 서로 대화하자고 하죠. 신지는 겐도에게 뭘 하고 싶은 거냐고 물었고 자신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두 개의 창을 결합해 제대의 계획에는 없던 자신만의 임팩트인 어나더 임팩트를 계획했고 이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한편 리츠코는 더 이상 임팩트가 일어나도 저지할 창이 없기에 검은 달을 이용해 창을 만든 것에서 아이디어를 나와 분더의 척추로 새로운 창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신지의 시점. 신지는 겐도가 골고다 오브젝트 내부에 있는 에반게리온 이매지너리를 보여줍니다. 신지는 검은색의 릴리스를 보지만 이는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데 이 설정은 조금 짜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지의 상상 속에 검은색의 릴리스가 있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만약 릴리스는 노란색인데? 라고 생각하면 눈앞에 노란색의 릴리스가 생기는 짜치는 설정이긴 합니다. 내용으로 돌아와 겐도는 자기 상상 속의 에바에 롱기누스의 창을 더해 갑자기 실존하는 에바를 만들어 버리는데 릴리스의 가면 뒤에는 기괴한 3D 레이가 나와버립니다. 코즈믹 호러까지 느껴질 정도의 연출이네요. 이 장면을 보고 코조는 임팩트가 실행되는 중이라고 말하고 마리는 어떻게 온지 모르겠지만 코조가 있는 에를레 중에 와 있습니다. 마리는 코조에게 배 안에 L 결계 밀도가 너무 높다고 말하는데 코조는 이미 이를 알고 있었고 무리해서 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코조는 원작에서도 나왔지만 LCL이 되기 전에 유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여기서도 유이를 만나고 싶다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마리에게 이스카리옷 여긴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우선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를 뜻하는 것이고 이스카리옷은 예수를 판 유다의 성입니다. 이를 토대로 보자면 마리는 원래 제레 쪽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인류를 위해 제레를 배신하고 인류의 편에 선 자가 아닌지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이스카리옷 역이라니 대놓고 연기라는 암시를? 내용으로 돌아와 코조는 마리에게 필요한 건 다 했으니 마음대로 쓰라고 하고 코조는 마지막으로 유이의 사진을 보며 LCL이 되어버립니다. 한편 밖에서는 어나더 임팩트가 진행 중이었고 미사토는 분더의 모든 대원들을 퇴함시키고 자신은 함장이기에 분더에 끝까지 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조가 마리에게 준비해줬다고 한 건 마크 10에서 12호기였고 이들을 먹고 마리에게 각성하라는 의미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리는 마크 시리즈를 먹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분더의 내부에 있는 미사토는 창을 확실히 전달하겠다 다짐하고 리치코에게 남은 사람들을 부탁한다고 말하는 미사토. 어쨌든 대원들은 분더를 강탈할 때 사용한 강습선을 타고 탈출했고 미사토는 분더에 타서 이매지너리에 돌진합니다. 그 시각 각성한 8호기는 눈빛 한 방으로 분더 동형함 3척을 침몰시키고 이들을 보고 아담스들이라고 하죠. 4명의 아담스들은 묵시록에 4기사를 나타내는 듯 보이며 그들은 가프의 문을 보호하는 기사들이었으며 제레와 네르프에게 강탈당하여 본래의 모습을 잃고 분더의 모습으로 개조당한 것 같습니다. 진짜 악마는 역시 인간들인가? 내용으로 돌아와 겐도는 신지 앞에서 자신의 과거 얘기를 시작했고 자신이 유일하게 좋아했던 유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 이 짓을 벌인 거라고 하죠. 이를 보고 신지는 겐도에게 테이프를 돌려주었죠. 자신의 마음을 겐도에게 진심으로 전달하는 듯 보입니다. 겐도는 유이를 잃고 유이와 만나기 위해 인류 보안 계획을 세웠고 그 상실감에 클론들을 만들어 보지만 그 허전함은 전혀 채워지지 않습니다. 겐도는 자신이 나약해서 유이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신지는 그런 겐도에게 약한 걸 인정하라고 말하죠. 한편 바깥에서 미사토는 이매지너리에 돌진하고 있었고 분더 내부에서 척추들이 뒤틀리며 창이 만들어집니다. 겐도도 창은 없을 텐데라며 놀라워하고 마리는 이를 보고 빌레의 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창을 만들어 신지에게 전해주었고 미사토는 자신의 아이를 생각하며 분더와 함께 폭사합니다. 신지는 이제 임팩트를 중지시킬 창을 얻었고 자신이 원하는 임팩트를 일으킬 수 있는 창을 얻었습니다. 겐도는 신지에게 어른이 됐다고 말하며 자신은 신지와 거리를 두는 것이 신지를 위한 길인 것 같았고 이게 자신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얘기였고 겐도는 신지를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안아주고 열차에서 내림으로써 자신이 일으킨 어나더 임팩트를 중지시킵니다. 겐도가 내리자 카오루가 보였고 카오루는 신지에게 뭘 할 거냐고 묻습니다. 신지는 아스카를 포함한 모두를 구하고 싶다고 말하죠. 여기서 아스카의 서사가 나옵니다. 아스카는 사실 처음부터 복제인간이었고 그 수많은 복제인간들 속에서 생존을 위해 훈련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개체가 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스카는 감정을 배제하고 파일럿으로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어릴 적 신지와 가족들을 보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인형탈을 벗고 켄스케가 나와 아스카는 아스카만으로 충분하다고 위로해주죠. 그리고 장면이 바뀌며 이오이에서 나왔던 바다에서 신지와 아스카가 만납니다. 신지는 아스카에게 자신을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자신도 아스카를 좋아했었다고 말합니다. 아스카는 신지의 말에 얼굴을 붉히는 걸 보니 오리지널 아스카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켄스케에게 안부 잘 전해달라는 말을 뒤로 아스카도 무언가 신지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마리가 갑자기 나와서 켄스케에게 보내버립니다. 아스카도 이걸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눈을 뜨죠. 마리가 신지를 좋아하게 된 것일까요? 신지와 잘 되라고 계속 응원한 마리는 왜 마지막에 와서 아스카를 휙 보내버린 것일까요? 내용으로 들어와 이번엔 카오루 차례입니다. 카오루는 이미 이곳을 여러 번 왔으며 계속 신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카오루는 신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 돌아왔지만 그건 카오루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였다고 카지의 입을 빌려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만의 행복을 찾은 신지를 보며 울며 넘어갑니다.
그리고 카오루가 네르프 수장인 것처럼 나오는데 이는 아마 공백의 14년 동안 겐도가 없을 때 임시직을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바가 없는 세계에서는 카즈와 편하게 농경 생활이나 하자고 말하고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이제 남은 건 한 명, 바로 레이입니다. 레이와 신지는 어느 세트장에 서 있는데 이 스테이지는 실제로 에반게리온을 제작하는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신지는 레이에게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너의 삶을 살아가라며 14년 동안 기다린 레이에게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레이는 알겠다고 말하며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빌레의 창을 이용하여 에바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신지는 에디셔널 임팩트를 일으킵니다. 신지는 자기를 희생하며 임팩트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초호기 안에 있는 유이가 신지를 막고 밖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유이와 겐도, 에바 시리즈는 소멸합니다. 초호기와 제13호기가 먼저 창에 관통당하고 뒤이어 작중 나왔던 모든 에바들이 창에 관통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매지너리도 파괴되며 그 자네들은 생명체가 되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지구는 이렇게 쉽게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신지는 마이너스의 우주에서 소멸될 뻔한 걸 마리가 살려주었고 드디어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역에는 카오루와 레이가 커플처럼 다정하게 서 있고 왼편에는 아스카가 혼자서 앉아 있습니다. 신지는 28살로 성장했고 마리가 눈을 가리고 장난치며 등장합니다. 마리는 신지의 목에 있는 DSS 초커를 풀어주며 자신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손을 잡고 역을 달려나갔고 그들은 현실 세계로 나오며 에반게리온 신극장판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에반게리온과 함께했던 긴 여정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유치할 수도, 누군가에게는 단순 오락거리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삶의 일부였을 수도 있는 애니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작품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함부로 욕하고 폄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작품이 싫더라도 단정짓기보다는 왜 좋았는지, 왜 아쉬웠는지 서로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레이의 농경서사가 인상적이었고 겐도도 역시 로봇이 아닌 감정이 있는 인간이란 걸 알고 좋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극중극 연출은 좀 짜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네요. 여러분들은 뭐가 좋고 뭐가 싫으셨나요? 그리고 에바가 끝나서 말인데 혹시 에바 관련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애니 영상도 보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다른 애니를 한다면 데스노트, 진격의 거인 같은 이런 분석할 수 있는 애니를 할 예정입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